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운영 서울특별시 보라매 병원에서 제공하는 건강 실속 정보 보건실의 진행자 소화기내과 이동현입니다. 오늘은 피부과 윤현성 교수님을 모시고 아토피 피부염과 보습 관리와 관련된 유용한 의학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윤현선입니다. 저는 아토피 피부염을 비롯하여 소아 피부 질환과 건선, 두드러기, 홍조와 같은 만성 피부 질환을 전문 분야로 다루고 있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아토피 피부염,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지 알고 계시는 분은 드뭅니다. 아토피 피부염, 어떤 질환인가요? 일단 아토피 피부염은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영유아의 20%까지도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주로 이제 영유아기에 시작하는 만성 재발성의 피부 질환입니다. 가려움증과 피부 건조증 그리고 연령에 따라 특징적인 분포를 보이는 습진이 주 증상입니다. 다행히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요즘은 워낙 환자가 많고 심한 분들이 많다 보니 성인기까지 증상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 하면 흔히들 보습이 가장 중요하다고들 하는데요. 치료에 있어서 보습제를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토피 피부염 발생에 피부의 장벽 기능 저하가 핵심적인 병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피부 질환 같은 경우에는 피부 이상 때문에 장벽 기능 저하가 발생되고 피부 건조증이 발생을 하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은 그 장벽 기능 저하가 먼저 발생을 해서 이것 때문에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피부 장벽 기능은 요즘 화장품 이런 데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데요. 이 장벽 기능이라고 하면 인체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그 피부의 각질층이 체내의 과도한 수분 손실을 막아주고 외부의 유해 물질이 체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감소된 피부 장벽만 회복을 시켜도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치료의 기본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중에는 굉장히 많은 보습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천연 원료를 사용한다고 특별히 강조하는데요. 이런 천연 원료의 보습제, 뭔가 특별한 장점이 있을까요? 비싸죠. 비싼데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화장품 성분이 그 천연인가 아니면 화학 물질인가 인공인가 이런 거 따지시는 건데요. 사실 아토피 피부염에서 그 원료의 출처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토피에서 보습제를 쓰는 이유가 그 보습제를 통해서 그 저하된 표피 지질을 공급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 이거는 지질의 종류나 배합비가 중요하지 출처가 무엇인지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사실 천연 성분을 보습제에 실제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그 이유는 그 화장품 성분 중에 항염 작용을 갖고 있는 성분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염증의 경우는 사실 그런 게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약에 비해서는 효과도 굉장히 약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런 천연 성분들이 피부에 자극이 되거나 심한 경우 알레르기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뭐 천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보습제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대개 아토피 피부염에서 추천드리는 거는 표피 지질 중에 세라마이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크림 타입의 보습제를 추천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 아토피 피부염에서 보습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두들 공감을 하실 건데요. 이러한 보습제 어떻게 사용해야지 올바른 사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토피 피부염 가이드라인에서 보통 하루에 뭐 4-5번씩 전신에 바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좀 많이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일단 하루에 2번 전신에 다 바르는 것을 1차로 하고 많이 좀 건조하거나 불편하신데 추가로 하루에 1-2번 더 바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보습제 사용량은 사실 체표 면적에 따라 아주 크게 달라져서요. 예를 들어 한 3개월 정도 되는 아기들 같으면 한 번에 한 3g 정도면 전신에다 바를 수 있는데 성인 남성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한 20g 정도를 써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해서요. 그래서 이제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3개월짜리 아기들 한 번에 3g씩 하루 2번 바른다고 하면 하루에 6g. 그러니까 100g짜리 보습제들 많은데 그러면 한 17일 정도면 다 쓰고요. 만약에 하루에 3-4번 바른다고 하면 뭐 경우에 따라 일주일에서 한 열흘밖에 쓰지 못하게 되겠죠.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이제 아기들은 보통 부모님들이 잘 발라주시는데요. 그 유치원생, 초등학생만 되더라도 보습제 사용량이 좀 권장량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 세안이나 목욕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바르셔야 되는데요. 반대로 보습제를 바르기 위해 일부러 씻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여름철처럼 땀을 많이 흘리거나 혹시 이제 밖에 나갔을 때 먼지에 많이 노출됐거나 했을 때는 반드시 씻고 발라야 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보통 이제 씻는 것은 하루에 1번이나 2번인데 보습제는 그거보다 사용이 많으니까요. 안 씻고 바르셔도 됩니다. 사실 이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습제 먼저 다 바르고 그 다음에 약을 바르라고 합니다. 이유가 이제 보습제는 증상이 있든 없든 전신에 다 바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약은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부위가 일부만 되기 때문에 만약 보습제 바르기 전에 약을 바르게 되면 보습제 바르는 과정에서 약이 필요하지 않은 부위까지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약을 발라놓고 한참 흡수되기 기다리면 또 피부가 건조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보습제 다 바르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위에 약을 바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보습 못지않게 관심이 많은 게 목욕이거든요. 속설에 따르면은 목욕을 너무 자주 하면 피부가 오히려 건조해져서 증상이 악화된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속설 맞는 이야기인가요? 아토피 피부염이 아닌 건조 피부염, 특히 이제 고령 환자분들 이제 몸이 건조해서 생기는 피부염에서 자주 씻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건조한 피부가 있는 아토피 피부염에서도 자주 씻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목욕은 아토피 피부염에서 피부 표면에 부착된 자극 물질이나 감염원과 같은 악화 요인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만 목욕하고 보습제만 적절히 써주면 매일 목욕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네, 통목욕과 샤워는 사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요. 저는 그냥 개인의 기호도에 따라 하시라고 하고요. 다만 이제 통목욕의 경우 입욕 시간이 너무 긴 경우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욕 시간이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시라고 합니다. 비누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혹시 비누도 천연 비누가 많이 있던데 천연 비누가 더 좋은지? 일단 목욕이라고 하면 아토피 피부염에서 이제 물로 씻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비누 사용은 사실 이제 목욕할 때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비누 사용 횟수는 이제 계절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여름처럼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에는 일단 하루에 한 번 정도를 권장을 하지만 겨울처럼 땀 별로 안 흘릴 때는 한 2, 3일에 한 번 정도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아까 보습제에서랑 비슷한데 사실 아토피 피부염에 있어서 비누는 성분이 천연인지 아닌지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비누는 원래 알칼리성이거든요. 근데 저희 피부는 약산성입니다. 근데 이런 약산성 조건에서 그 피부 장벽 기능을 유지하는 효소들이 최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칼리성이 강한 비누를 쓰면 이제 장벽 기능 유지에 좋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비누 중에서도 약산성으로 나와 있는 액상 클렌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은 꼭 이런 제품을 사용하시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주의하실 게 액상 클렌저들이 다 약산성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품에 약산성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 것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혹시 항균제가 포함되어 있는 클렌저가 더 좋을까요? 일단 적절한 세정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염원이 잘 제거는 됩니다. 그래서 항균 성분을 굳이 넣어줄 필요는 없고요. 또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이 오히려 항균 성분이 자극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따로 이런 제품을 쓰시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끝으로 추가해 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예, 그 아토피 피부염에서 보습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나 혹은 보호자들께서 모두 숙지하셔야 되는 기본 내용입니다. 하지만 보습제 사용은 어디까지나 아토피 피부염 치료의 기본일 뿐이지 치료의 전부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적절한 보습 관리와 보습제 사용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국소 스테로이드를 비롯하여 약의 사용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피부과 윤현성 교수님을 모시고 아토피 피부염과 보습 관리에 관련해서 유용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끝으로 오늘 다룬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Thank you.